네, 자기소개 좀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작년 1년 동안 편입 공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 현재 재학 중이고 편입은 일산 캠퍼스에서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야, 우선은 작년에 준비할 때 네. 우리 학원 다녔었잖아요. 네. 학원을 물론 다니긴 했는데 인강도 보기는 했나요? 네, 간혹 가다가 주말 시간 틈틈이 활용을 해서 주말? 본 적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인강은 어떤 걸 봤나요? 일단은 저는 편입 영어를 준비해가지고 편입 영어 중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독해적인 부분을 이제 영상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강을 들었어요. 그 인강 선생님은 우리 것만? 아니 다른 선생님? 네, 여기 학원 것만. 이게 학원 것만 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딴 데 거는 굳이 듣진 않았고. 네. 그러니까 복습 동영상 뭐 이 정도구나. 수업했던 거. 네. 그러니까는 뭐 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강에 많이 의존한 거는 아니라고 봐야겠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주위에 인강으로만 편입을 준비해서 합격한 학생이 혹시 있나요? 네, 작년에 여기 학원을 같이 다닌 친구는 아니었고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이제 인강으로 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고 올해도 제 옆에 있어요. 인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인강으로만?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뭐 둘 다 인문계인가요? 뭐 인문계, 자연계? 작년에 합격한 학생은 인문계고 인문계. 올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자연계예요. 자연계. 네.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해봤겠지만 혹시 해봤을 수도 있겠구나. 왜 인강으로만 준비를 한다고 하나요? 혹시 아나요? 일단 가장 큰 인강의 장점으로 이제 비용이 좀 절약이 되고 그치? 학원을 다니면서 약간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해서 학원을 가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학원을 가지 않는 거 대비해서 집에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시간은 절약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면이 커서 친구들은 그렇게 결정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학생들은 집은 어디예요? 일단 둘 다 한 명은 작년에 했던 친구는 인천에 살고 인천.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럼 편입 학원을 다니는데 거리상의 문제는 아닌 거네. 네. 인강으로만 준비를 해서 학원을 안 다니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합격한 학생이 있나요 혹시? 네. 저는 고등학교 학교 특성상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보다 정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학원을 가기보다는 학교에서 야자 시간 활용해서 인강으로만 듣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학원을 그럼 별로 안 다녔다고요? 네,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아가지고 특이하네. 학원보다는 친구들이 인강으로만 학원을 안 다니고. 네,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게 익숙해서 준비할 수 있으면 네. 편입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그런 학생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런 경우에는 인강으로 좀 준비를 실력으로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은 그렇고 인강의 어쨌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본인이 말한 일단 비용 세이브되는 건 당연히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시간 왔다 갔다 거리 물론 집 근처 학원을 다닐 수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세이브 되는 게 있겠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 생각할 거 가장 세 번째로 제일 큰 부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정 도구만 갖춰져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있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은 저도 고등학교 때 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학생들의 유형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그런 자기주도 학습적인 부분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따라서 그 인강으로 뽑아낼 수 있는 효율이 달라진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가 성실하지 않으면 다 못 본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냥 밀릴 수 있다. 네. 그거가 단점이고 또 생각나는 거 없나요? 특별히? 그리고 그 정도? 그 수업적인 부분 외에도 다른 보충물 프린트라던가 아니면 보충 수업이라던가 따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그걸 편집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들이나 추가적인 부분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단점으로 말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밀린다. 강의가 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강의 외에 공부할 거리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 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조금 더 추가하자면 편입은 알다시피 대학별로 유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대학별로 이제 유형이 달라.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유에 맞춰서 어떤 좀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수학만 그냥 디립다 파겠다. 그래서 나는 중대, 가천대, 세종대 수학만 보는 대로 그냥 간다. 이것 뭐 물론 편입 학원의 수학도 가능하지만 혹은 단과 편입 단과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는 뭐 문법, 어휘, 논리, 독해 이 과목들에 대한 비율을 자기 개인에 맞춰서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수업 시간 자체를 배분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편입 인강에서의 좀 조금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단점은 제일 큰 거는 어쨌든 그 강의 컨텐츠랑 편입 정보예요.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편입 컨텐츠는 수능처럼 예를 들면 수능 준비를 한다. 그럼 뭐 문제집 시중에 막 널리고 널렸잖아요. 막. 맞아요. 그리고 어떤 계보, 족보 뭐 A 공부하면 B 공부, B, C 뭐 이렇게 문제집에 대한 커리큘럼도 있고 사실은 편입 컨텐츠는 수능이나 기타 공무원 뭐 등등등 인프라에 비해서는 수요가 어쨌든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 쉽게 얘기해서 문제집 종류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문제집들은 한 10년도 더 된 유형의 기출문제 위주로 짜여져 있는 문제집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 그리고 뭐 어쨌든 있는 문제집 갖다 풀어. 그러면은 이걸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체크도 좀 사실은 애매해요. 체크도 좀 애매하고 특히나 편입 수학 같은 경우는 시중에 그냥 문제집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서 검색하면 나오는 편입 수학 관련된 교재들이 간혹 있는데 필요 이상의 이론들만 왕창 들어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편입 강의에서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 쓴 게 아니라 뭐 뭐 대학원 무슨 교수, 뭐 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를 잘못하다 편입하고 정말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재, 그래서 컨텐츠가 그 와중에도 어떤 걸 골라서 하느냐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편입도 제도가 생각보다는 되게 복잡해요. 우선 첫 번째로 대학별로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일일이 본인이 품을 팔아서 찾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가고자 하는 대학을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는지를 우선 대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는 대부분은 이제 그 대형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면 학생들끼리 뭐 몇 점 정도 맞으면 가요. 몇 점 정도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뭐 그게 100% 정확하다 부정확하다를 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대체로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은 대학교에서 그 합격자 점수를 공개를 안 하는 대학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혼자 공부할 때 제한적인 게 있어요. 제한적인 게 있고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컨텐츠 부분, 공부에 대한 컨텐츠, 정보에 대한 컨텐츠 이 부분에 대한 게 혼자서 시간과 품을 많이 들여야 돼서 구하거나 아니면 구할 수 없거나 하는 단점이 첫 번째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걸 체크하기가 사실 또 어려워요. 그냥 내가 뭐 주구장창 해가지고 뭐 한 8, 90점씩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편입 영어 수학이 난이도가 있고 새로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시험에서 8, 90점씩 다 맞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
합격자 점수 같은 경우도 한양대나 이런 대학교는 뭐 80점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본인 같은 경우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 전부 지금 이화여대 말고도 막 대학 많이 붙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어쨌든 실력인데도 모든 시험을 다 80점, 90점을 혹시 맞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도 그런 형태인데 대체적으로는 또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준비를 막 해. 대부분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뭐 모의고사 이제 뭐 봐서 점수를 볼 수도 있겠지만 모의고사만으로는 평가가 사실은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유형 자체도 우리가 뭐 수능이나 이런 것처럼 한 개 유형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는 유 못하는 유 뭘 못하는지 다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독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칩시다. 안 나와. 그러면 그것도 되게 여러 부류예요. 해석이나 이런 건 잘해. 근데 시간이 모자라. 문제를 너무 천천히 풀어.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도 있고 해석을 얼추 해놓고 내용 이해를 못해서 문제 다 틀린 학생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해석을 개떡같이 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차이적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정확한 자기 객관화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너무 없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방금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평가 부분에서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뭐 남들은 얼마나 하는지 뭘 어떤 레벨을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거를 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다 컨트롤하고 어느 정도 준비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인강이 당연히 학원 다니는 것보다도 좋겠죠. 일단 뭐 비용 세이브 되고 시간 세이브는 그렇게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어떤 정보 부분 그 다음에 콘텐츠 뭐 찾고 뭐 하는 부분 어차피 그건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결국은 시간 부분은 결국은 어쨌든 비용적인 세이브 측면이 사실은 제일 큰데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인강은 사실은 좀 힘들다고 봐요. 편입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완강을 하는 통계치가 굉장히 낮아요. 여기서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완강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인강으로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그 단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컨트롤이나 기타 제반 사항이 된다면은 당연히 장점이 훨씬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든 오프라인 학원이 계속 있는 거야. 만약에 진짜로 인강이 너무 좋아서 인강으로만 다 커버할 수 있어. 그러면 오프라인 학원 다 망했겠지. 뭐 토익이든 수능이든 뭐 입시든 편입이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강이 나온 지가 벌써 엄청 오래됐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학생들이 고려를 하고 인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그렇고 인강을 지금 듣고 있는 학생이에요. 올해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요 학생이랑 전화 연결을 해서 요 학생은 어떤가 뭐 간단하게 또 인터뷰를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네. 이름은 얘기하기죠. 그러니까 이름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학생이라고 할게. 네. 일단은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준비하는데 좀 힘들진 않나요? 아무래도 혼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저 주변에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분위기가 있어서 하게 되는 게 있는데 혼자 하려면 이제 그러면 인강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뭐 스터디 같은 걸 해서 하면 좀 더 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고 집이 내가 서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근데 서울이면은 사실은 오프라인 학원을 가는데 큰 문제는 거리상으로는 없을 텐데 굳이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뭐 여기 학원은 찾아보니까 뭐 가까운데 노량진이나 노원 그쪽에 있었는데 제가 시작을 이제 인강으로 시작을 처음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상담할 때도 그랬고 계속 강의해 주시는 그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또 제가 일산까지 가기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일단 인강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강의하는 선생님이 집 근처에서 강의를 안 하는데 그 강의를 계속 듣고 싶어서 인강을 듣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본인도 어쨌든 거리상의 제약 문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걸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학원 인강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은 관리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인강 플러스 뭐 학습 관리까지 해주는 프로그램. 근데 사실 그게 일반 인강보다는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굳이 그럼 그걸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 인강은 이게 뭐라 해야지? 그 관리해주는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전화해 주시고 뭐 학습 뭐 강의 듣는 거나 그런 것도 체크해 주시잖아요. 네, 그게 없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제가 그냥 인강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듣는 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강을 듣는 학생들이 어쨌든 제일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혼자서 인강을 안 밀리고 듣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결국은 그걸 관리해주고 추가적으로 학습적인 면을 아까 말한 학습 콘텐츠가 좀 부재하니까 그거를 오프라인 학원처럼 좀 서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결국은 이 학생도 하고 있거든요. 자, 정리를 하면 결국은 제일 큰 게 우선 첫 번째는 밀리지 않는 인강을 밀리지 않고 꾸준히 볼 수 있는 그런 성실성, 자기 컨트롤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고 혼자 공부하니까 어떤 이렇게 뭐 동기부여나 사실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옆에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게 없이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쭉 밀리지 않고 하기가 힘들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정보나 학습 컨텐츠가 좀 특히 편입 쪽은 좀 부재하고 아니면 그걸 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다면 그런 단점적인 부분들을 자기가 좀 컨트롤하고 잘 상쇄할 수 있으면 인강으로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결국 장단을 따졌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좋겠다 나쁘겠다를 따져서 어려울 것 같으면 사실은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열심히 하라고 해. 영상 보는 학생들 열심히 하라고 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고민을 하시고 학원을 오프라인 학원을 다닐지 인강 학원을 다닐지 되게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자신의 성향에 잘 맞게끔 자신의 성격과 공부 습관에 잘 맞는 부분을 고려하시고 잘 좋은 선택하셔서 올해든 아니면 앞으로 있을 편입 시험이든 모두 다 화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어쨌든 공부하시는데 준비하시는데 참고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시고 영상 보신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